1986년 4월 밤 11시경 당시 고3이었던 김남희 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가는 길목에 있는 터널 속으로 막 들어섰을 무렵 순간 남희 씨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상여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문 바깥으로 상여 나가는 게 잠시 이게 영화 필름 지나치듯이요. 그렇게 확 저 눈앞으로 지나치면서 섬뜩하게 선명하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을 보라고 무슨 지금 장례를 왜 밤에 치르냐고. 어디? 이상하다 싶어 같이 있던 친구 영미 씨에게 이야기했다는 남희 씨. 사람들이 상여 메고 지나가잖아. 아저씨! 야! 저기 저 사람들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 이상한 모습을 본 것은 남희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 밖으로 상여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또 피 묻은 파편들이 앞에 이렇게 쫙 깔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가 잘못 본 걸 거다. 집으로 오는 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는 남희 씨.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죽어 있지? 그날 아침에 있었던 불길한 조짐들 때문에 마음이 더욱 불안했다고 합니다.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지? 엄마 어디 가셨어? 아버지가. 터널을 지나며 보았던 불길한 환영.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고 연락을 받은 것이 밤 9시경.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큰아버지 종태 씨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당시 조그만 슈퍼를 하던 아버지 김광호 씨는 그날 밤 1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청주에서 오다가 남이면을 지날 무렵 광호 씨의 트럭은 갑자기 나타난 여객버스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여객버스는 무사했지만 광호 씨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우연이었을까요? 사고가 난 건 남희 씨가 터널 속에서 환상을 봤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전에 한 9시 넘어서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하시기는. 근데 이게 병원으로 옮긴 시까지 좀 시간이 지체가 됐으니까 그 시간대가 맞지 않을까. 49 한창 나이에 갑작스런 가장의 죽음. 남희 씨 가족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손톱에 봉숭아문 들릴래. 얘들이? 갑자기 봉숭아는 무슨? 앞뜰에 하얀 봉숭아 많이 폈단 말이야. 하얀 봉숭아? 저기 있어, 저기. 예쁘지? 저기 이쁘지? 그리고 그 무렵 남희 씨네 마당엔 상스럽지 않다는 흰 봉숭아가 갑자기 피어났다고 합니다. 동생의 처참한 죽음을 맨 처음 확인했던 큰아버지 종태 씨.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호야, 네가 어떻게? 형님, 난 억울해요. 광호야, 억울해요. 죽은 동생 광우 씨가 처참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꿈 꿨어요? 광호가 꿈속에서 여진이 무서워서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역할이 피어스니까 내 머리에 와갖고 억울해 죽겠다고 형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고 오더랍니다. 그런데 광우 씨의 꿈을 꾼 사람은 종태 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광우 씨의 누나 달막 씨와 윤덕 씨. 광우 걔가 억울하게 간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였니? 요새 내 꿈에 날마다 광우가 보여. 뭐요? 아니 그럼 언니도 그런단 말이야? 너도 그려?
나도 요즘 외삼촌이 자꾸 꿈에 나타나. 뭐? 언니도? 광우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윤덕 씨와 달막 씨 그리고 달막 씨의 딸 화자 씨에게까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나. 아이고 광우야, 아이고 네가 살아 있었구먼. 누나.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고 그랴. 억울해 누나. 날 좀 도와줘. 꿈에 나타날 때마다 광우 씨는 억울하다는 호소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이야기 좀 해봐. 억울해. 억울해. 나 억울해서 나 이대로 못 가겠다고 자꾸 이렇게 꿈에 나타나니까 내가 동생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는지 어째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 꿈에 이렇게 자꾸 나타난다고 형님이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계속되는 광우 씨의 꿈.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글쎄 그 병은 침을 맞아서 나을 병이 아니라고.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요. 그냥 놔주세요. 당시 가벼운 신장염을 앓고 있었다는 화자 씨. 침술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을 놔달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우리 형님! 큰딸 화자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은 달막 씨마저 중풍으로 쓰러져 결국 세상을 뜨고 맙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꿈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광우 씨. 그리고 잇따른 가족들의 죽음. 가족들의 불행은 아버지 광우 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이 다 치워져 있었다면서요? 예, 다 찾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도 한 짝 없어요. 또한 미처 유가족이 확인할 틈도 없이 사고 현장을 급히 처리해버린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후에도 광우 씨가 한동안 살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왔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데 그때 너무 막 외지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한 몇 분 정도를 숨을 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후 광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사고는 50대 50 쌍방과실로 석연찮게 매듭지어졌다고 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해서 난 이대로 못 가요.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자꾸 이러지 말고 뭐가 억울한지 나한테 좀 속 시원히 털어놔봐라. 그러는 중에도 광우 씨는 종태 씨의 꿈에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광우야! 그러면서 종태 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꾸 이럴 게 아니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예?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몸이 심상치가 않아. 그리고 얼마 후 평소 건강했다던 종태 씨는 급성 간암으로 죽고 맙니다. 광우 씨가 죽은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침을 잘못 맞고 급사한 화자 씨, 급성 간암으로 죽은 종태 씨, 그리고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사망한 달막 씨, 모두 아버지를 꿈에서 봤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집안의 잇따른 비극에 불안해진 가족들은 광우 씨의 넋을 절에 모셔 억울함을 달래주게 됩니다. 그 이후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희 씨가 대학생이 된 3년 후 어느 날 6시. 야 근데 어디라 그랬지? 아우 기집애. 우리 저번에 만난 그 카페 있잖아. 아 맞다. 알았어 내일 갈게.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남희 씨가 실족을 해서 가파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의식을 잃은 동안 남희 씨는 아버지 꿈을 꿨다고 합니다. 남이야. 아버지. 넌 괜찮을 게다. 남이야.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때 남희 씨가 본 아버지는 깨끗한 옷을 입은 평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예, 남이야. 이제 정신이 드니? 남이야.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가파른 계단. 그러나 남희 씨는 상처 한 군데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남희 씨의 신비한 환상과 함께 찾아왔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계속되었던 가족들의 비극. 그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가족들의 불행도 이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너무 오그라든. 그러나 그때의 기억과 함께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가족들은 아직도 솟구치는 눈물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